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빅이라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에는 메모리 컴퓨팅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프로세서 따로 메모리 따로 이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너무도 많은 데이터를 가부화가 걸리는 것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일정 부분 프로세서 역할을 맡아줘야 하는 시대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융복합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통적인 메모리의 기능을 뛰어넘어 보다 능동적인 소자로 거듭나지 못하는 메모리는 AI 시대에 외면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컴퓨터는 이 폰노이만 구조입니다. 이 폰노이만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로직 칩, 즉 CPU와 메모리 칩, D램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로직 칩은 연산을 하고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연산이 일어나는 장소와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직 칩인 CPU 또는 GPU 안에서 일어나는 연산에 필요한 전력이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가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산을 하려면 주기억 장치인 D램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CPU, GPU로 이동해야 합니다. 문제는 D램과 로직 칩 사이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전력은 작게는 100에서 많게는 1000이 들어갑니다. 칩 간의 데이터 이동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칩 내에서 이뤄지는 연산에 들어가는 전력량의 100배에서 1000배라는 뜻입니다. 연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가 1이라면 메모리와 연산을 하는 프로세서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전력은 100에서 1000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메모리가 일정 부분 연산까지 하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핌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가 일정 부분 프로세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메모리와 로직 칩 간의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폭증하는 AI 시대는 메모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이 메모리는 전통적인 메모리가 아니라 프로세서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메모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인텔의 펩 겔싱어 그리고 오픈AI의 샘 올트만이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전력인데요. AI 시대 전력이 갈수록 많이 필요해서 이 전력량을 줄이는 기술이 칩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로 얘기하면 연산 따로 저장 따로 하는 폰노이만 구조의 개혁을 제대로 하는 기술이 각광받는다는 뜻입니다. 핌이 뜨는 데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기술이 뜨는 데는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칩 세계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자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핌이 나오면서 프로세싱 인 메모리가 나오면서 메모리가 얼마만큼 연산을 맡아줘야 할까, 메모리가 연산 비중을 얼마만큼 들어줘야 할까라는 이슈가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이 핌이란 메모리가 기존 CPU, GPU가 담당하던 연산을 얼마 정도로 맡아주고 기존의 메모리 역할도 해줘야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현재는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해서 전력 소모를 가장 줄이려면 이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차세대 메모리가 기존 로직 칩 연산을 50%,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을 로직 칩과 차세대 메모리인 핌이 각각 50%씩 나눠서 해야 메모리와 로직 칩 사이에 데이터를 많이 이동시키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많이 소통하지 않으면서 연산은 잘 나눠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핌 기술도 연산을 로직 칩과 메모리 사이에 적정하게 안배하기보다는 아예 메모리면 메모리, 로직 칩이면 로직 칩으로 한 방향으로 완전히 몰아주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직 칩과 메모리가 궁극적으로 통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칩
간 데이터 이동이 극소화돼서 연산도 빨라지고 연쇄적으로 전력 소모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다 기술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을 것입니다. 당장 CPU, GPU와 D램 사이 물리적 크기만 해도 차이가 많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25 제곱 밀리미터 정도 수준인데요. CPU는 이 D램보다 크기가 20배에서 30배나 됩니다. 그리고 D램에 쓰이는 트랜지스터 성능도 로직 칩에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이런 기술적 난간을 극복해야 핌 기술의 급격한 진화, 도약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 상황에서는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당장 이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수준이라는 것은 로직 칩과 메모리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 수준까지 가게 되면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 간의 시장 위상과 관련해 파워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세서의 위상을 크게 축소하는 메모리 기술이 탄생될 경우에 인텔, AMD, 엔비디아와 같은 로직 칩 업체들이 삼성을 키우게 되는, 삼성의 위상을 급격히 키우게 되는 핀 기술의 진화를 순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자꾸 그 한국만의 AI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가, 이 뜻은, 이 배경을 보면 AI 시대가 종국에는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프로세싱 중심의 컴퓨팅인데 AI 시대가 될수록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이 되고 결국 현재는 AI 시대 초기에는 메모리 업체와 프로세서 업체 간 협업이 중요해지지만 결국 이 기술도 종국에는 로직 칩과 메모리 칩 간의 통합 기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메모리 업체, 프로세서 업체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로직 칩 업체들이 메모리 업체의 위상 강화를 용인하는 기술을 받아들일지 말지, 채택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AI 생태계를 키워서 엔비디아, 인텔, AMD와 같은 로직 칩 업체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기성 로직 칩 업체, 설계 업체와는 다른 업체와 힘을 합쳐서 우리만의 생태계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현재 데이터를 원활히 처리해서 연산을 빨리 하려는 시도는 메모리 업체와 로직 칩 업체의 협력을 유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인텔과 삼성, AMD와 삼성식으로 로직 칩 업체와 메모리 업체는 최신 메모리를 어떻게 배치하고 연산 기능을 보완할 것인가를 두고 함께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연구는 일단 중심에 프로세서를 놓고 메모리를 사이드로 두는 방식입니다. 폰노이만 구조를 혁신한다고는 하지만 그 개념은 유지하는 선에서의 혁신입니다. 요거로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프로세서를 만들지 않는 스타트업의 접근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현 시장에서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근원적 순수한 의미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칩을 중심에 놓고 그림을 짠다는 뜻입니다. 자기 위상이 축소될 우려 때문에 핌 기술의 도약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성 프로세서 업체, 로직 칩 업체와는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면 한결 흥미로울 것입니다. 사실 기술을 위한 기술은 현실에서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특정 기술에는 이권이 걸려 있는 것이고 그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과 타격을 보는 기업이 항시 있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기술 진화를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빅이라는 핌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